이게야.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제가 3번에 걸쳐서 호통을 쳤죠. 이렇게 하니까 네가 부자가 못 되는 거야 임마! 라고 했는데, 자 이제 부자가 되는 길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는 이래서 네가 안 돼 임마와 이렇게 하면 된다 두 개를 왔다리 갔다리 촬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스타트 오브 Y라는 책을 읽었는데, 할투의 Y는 무엇인가? 당신들이 부자가 되면은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로 생각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무조건 다 알려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투자는 그것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투자는 사실 10% 정도이고요. 나머지 90%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 조회수를 별로 안 나오는데 이거는 봉사 차원에서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전 회사 시에는 제가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직장인, 자영업, 뭐 사업, 투자자 별거 다 해봤거든요. 기요사키가 말하는 4분면의 역할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할 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 3개를 말했죠. 나 돈 필요 없어라는 그런 망상, 나 부자 못 돼라는 착각, 그리고 내 인생 내 책임 아니라는 못된 생각,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를 이제 해야 되는가? 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냐? 일단 주식 공부를 해야겠죠. 그 투자는 10%입니다. 나머지 90%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90%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일단 멘탈 수련. 멘탈 수련. 그거는 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저 의견 있어요. 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야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것도 언젠가 영상을 한번 찍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어렵네. 어렵지? 주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네. 돈이 너무 필요하다. 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남 탓하지 마라. 그리고 남 탓 안 하겠다. 네. 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럼 어찌됐건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멘탈 수련 이런 건 이제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이런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한 스킬이나 아니면 그쵸. 타이밍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시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훨씬 더 이제 근접하게 넘어가셨고요. 물론 오늘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본업에 충실하라라는 겁니다. 정말 와우.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것까지는. 왜냐면요, 이제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실 텐데, 제 주변에도 부자가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사업 부자가 투자 부자보다 수도 훨씬 더 많고요. 내가 보기엔 몇백 배, 몇천 배 정도 더 많고, 그리고 그들의 자산도 그냥 진짜 투자로만 부자 된 사람들과 비교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부자들 있잖아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저기 뭐 베조스라든지 누구야, 저커버그, 테슬라 아저씨 뭐야, 일론 머스크, 그죠? 네. 그리고 워렌 버핏도 사실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 투자자 아니거든요. 원래 사업가예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작가님도 사업 부자시네요. 아니 저는 사실 좀 믹스된 것 같아요. 이제 두 개 다 믹스가 되긴 하는데. 하이브리드.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부자도 아니고 저는 가난뱅이고. 아니 저희가 뭐가 돼요? 아니 조금 더 가난한 가난뱅이. 더 좀 많이 가난한. 아주 많이 가난한 것 같은데. 오케이, 계속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사업으로 부자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은 진짜 이제 웬만한 그냥 잘 돌아가는 중소기업의 사장님도 그냥 그 아주 훌륭하게 투자하는 사람도 돈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몇백억 들어 수두럽게 깔려 있으니까 그게. 그럼 이제 왜 사업 부자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은가? 일단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빈자가 부자가 되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원래 부자가 될 사람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 또는 이제 이 원래 부자가 될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그 길을 좀 더 단축해 준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부자가 못 될 놈인데 그냥 코인이나 주식만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전 없다고 봅니다. 거의 그건 빵프로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업을 진짜 잘하는데 투자를 너무 몰라가지고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날리는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투자는 공부를 하는 건 무조건 맞는 거고, 그래야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투자 자체로 부자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스킬을 연마해서 내가 투자로 반짝 벼락 부자가 되겠다, 약간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다 날려요. 네. 그것도 99.9% 확률로. 네. 그래서 진짜 그 부자가 될 감이 전혀 아닌데 투자로 어떻게 해가지고 몇십억 벌었어요. 근데 그럼 일단 그 투자 방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아마 레버리지 많이 꼈다든지 리스크를 너무 적었는데 운이 좋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 무조건 필요적 다 날려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대다수의 부자들은 뭔가 본업이 있었습니다. 타이밍
사람이 다 더 있습니다. 아, 그죠. 다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도 나중에는 결국은 사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 전엔 대다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예, 근데 보통은 그 중에서 일을 찌질하게 못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여기 예외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저죠. 에? 전 잘 못했는데. 예. 약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셔서. 그렇죠. 저는 요리조리 피하는 걸 잘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인간은 굉장히 적고요.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그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내신 분들이 정말 대다수, 아주 거의 99% 이상이었습니다. 그 일을 매우 잘해가지고 엄청난 인재를 알아주고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직장을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그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알아서 이제 보스가 연봉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보스가 멍청하면은 이직을 해가지고 이제 몸값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봤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빡세게 일하고서 이제 경제에 올라가거든요. 내가 장인 돼서 이렇게 이제 딱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보면은 시장에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A 기업이 시장을 리딩하는데 쟤네는 저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엔 내가 저렇게 B를 하면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내가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부자가 될 사람들이 99%였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예.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게 편집에 높은 경제 오르면 어떨까요? 아 그쯤 되면은 글쎄요. 그때쯤 되면은 그냥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강의나 그런 거를 일단 어느 정도 판매를 해서 돈을 벌지 않을까요? 뭐 혹은 뭐 기술 강의. 네, 맞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요즘 AI 기술 엄청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 솔직히 제대로 다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쪽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어떻게 경제 오르기가 오히려 좀 더 좋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경제 오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본업에서 이제 획득한 이제 지식이라든지 그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혼자서는 사업 거의 못하니까. 그럼 노하우 이런 걸로 뭔가 사업을 차린 다음에 그 사업이 대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제가 본 부자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요 사례가. 참고로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봤자 승진도 거의 안 되고 연봉도 거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딴 길을 찾았죠. 뭐 투자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예외입니다. 저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보통은 그 자기의 그 본업에서 기회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보는 평가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슈퍼 인재는 어떤 기업이든 5명 이하입니다. 5%가 아니라 5명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사장이 놓을 수 없는 인재들이고요. 예. 그리고는 어떤 사장들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설명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기업은 10명 이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맥시멈이에요. 5명에서 10명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꽤 일을 잘한다고 사장한테 평가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지가 잘한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실제로 평가하는 사람이 10에서 20%인데 안타깝게도 그래도 대체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5명은 대체 못해. 그러면 이 10에서 20%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짜증은 좀 나지만 밥값은 하는 애들이 40에서 50%. 이분들은 언제나 대체가 가능하고 얘 제발 좀 안 나가나 하는 사람들이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이게 사장에 많이 들어가 보시면 돼요, 대충. 네. 그러면 강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강 사원과 그리고 박 사원은 어떤 지금 레벨에 있는지. 아니 당신들은 훌륭하지 않으면 옆에서 같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죠. 감사합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잘러는 어떤 기업이라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5명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위 두 부류만 가도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이제 기업이 구조조정 당하고 사람들 잘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후에 자르거나 아예 안 자르거나 잘려도 무조건 딴 데 가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걱정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이제 없고요. 네, 그리고 세이노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 지혜가 필요하거나 가르침 필요하면 이 책을 종종 제가 이제 살펴보거든요. 세이노 책을. 여기 이제 명언이 남겨 있더라고요.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집합일 수도 있다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통계 이야기, 이것도 다 책에 나온 얘기인데, 사람들이 90%는 지가 보통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도취라는 거죠. 함정이죠. 그게 진짜. 그쵸, 함정이죠. 그런 거를 약간 주인공 효과라고 한대요. 그렇죠, 나를 그렇죠. 주인공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렇죠. 네. 맞네. 공감돼요. 그거 약간. 그리고 혹시 당신이 회사를 다니시면요, 그런 애들이 꼭 있거든요. 내가 이 회사 일을 다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걔가 보통 일을 제일 못하니까 걔를 피하면 됩니다. 저도 지혜가 한두 개 있죠. 이렇게 저도 한 방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책도 보면은 그래서 업무를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업무의 개선점을 필연적으로 찾아내라. 그냥 루틴하게 한 업무라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아무리 내가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관련 지식을 습득하라. 요즘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강의도 있고 하라라는 거고 실수를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말도 있고요. 예, 그렇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해이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아니면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하고 하거라. 네, 이러고 효율적 일하기를 배우고 거기서 이미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 경험들의 얘기를 제발 좀 듣고 따라하라. 이런 말들이 책에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책에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만약 당신이 근데 나는 정말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맞는데 대 하시면은 장난하십니까? 예, 그럼 도대체 당신은 업무 관련 책과 유튜브를 작년에 몇 개 봤는데 몇 개 봤습니까? 저는 그 당장 어제 쉬었잖아요. 어제도 당장 맨날 방에 있으면서 한 개 유튜브 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도 강의를 들었어요 작년에. 오, 네네. 유튜브 PD의 경제에 오르신 분의 강의를. 맞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350은 뭐 하셨습니까? 근데 저 이 업무 관련 책은 아니지만 책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결국 모든 경험은 다 자산이 됩니다. 라고 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이게 또 이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경력이 쌓일수록 정직한 피드백을 얻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본인이 진짜 조심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세이노 사장도 책을 수백 권이 읽는데요. 근데 왜 읽냐? 특히 업무 관련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나한테는 내가 사장이니까 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늘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책을 계속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세이노 사장이. 맞아요. 이분도 중견기업 사장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됐다. 그럼 진짜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죠. 근데 맞아요. 누가 봐도 뻘짓을 해도 야, 나 잘하고 있지 하면은 와 사장님 사랑해요. 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맞죠. 예, 그렇죠. 맞아, 예. 맞아. 그리고 그 사장 말고 진짜 임원 정도만 돼도 잔소리하는 사람은 사장 딱 한 명뿐이며, 예. 맞죠. 그리고 이제 부장만 돼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임원들이 대놓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게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야이 김 부장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김 부장 요번에 그 상품 참 잘 됐는데 디자인이 살짝 문제가 되지 않겠어? 물론 디자인 개판이고 근데 그럼 이제 그럼 그 부장이 생각하겠죠. 그래 나 저 정도 하면 나 98점 아니야? 이번은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18점인데 사실 이제 하고 싶은데 나도 인격자야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직한 피드백이 오기가 점점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밑에는 그게 와요. 이제 원래 미숙하고 신입사원이고 이제 위에 팀장이 있으면 막 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깨면서 배우는 건데 올라가면 깰 사람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일이 재미가 없다. 어떤 일이든 잘하고 알면 재밌고 잘 못하고 모르면 재미없습니다. 이게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것도 이 책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스트레스라는 것이 뭔가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건데 그럼 문제가 왜 안 풀리냐 네가 그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모르면은 배워야죠. 다 어딘가 책이나 유튜브가 누군가 어딘가 다 써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남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사실 이제 부라는 것이 이제 인적 자산이 있고 금융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금융 자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투자, 주식, 부동산, 뭐 코인 이런 거이고 인적 자산은 내 몸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두 개를 다 올리는 것이 출중한 대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자 영역, 이게 이제 사업이라든지 이제 업무의 능력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내 연봉이 1,000만 원 들어가면은 내 몸값이 퍼가 20이라고 하면 내 몸값이 2억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장들은 일 잘하는 직원을 미친듯이 찾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잖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직원은 5명 미만이고 10에서 20%는 뭐 그럭저럭 잘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일 잘하는 건 반드시 소문나게 되어 있고 당신 사장이 인정하면 걔가 바보거든요. 딴 곳으로 넘어가면은 필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저는 이제 진짜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 친구도 이제 어떤 딴 사람 만났는데 얘가 이제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불만이 있게 보이면 야 이리 와 나랑 같이 일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내가 돈 좀 더 많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 이제 몇 번 점프하면 연봉이 오르는 것도 이제 물론 이와 나중에 독립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내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고.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일부러 좀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좀 연봉을 올리시거나 이렇게 몸집을 키우신 경우가 있으세요? 몸집을 키우려면은 제가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건 굉장히 잘하고요. 일단. 네, 그건 제가 진짜 잘하고요. 네, 너무 잘해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저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직장에서는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사이드를 찾은 건데
건데, 근데 제가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사이드로 부자가 되고 이제 딴 길로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옛날 본업, 호투라 다닌 거와 거의 관계가 이제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거에 몇백 명의 부자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본업에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방법은 이제 한마디로 승진하고 이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제 직장에서 몸값을 올릴 때 유용한 거죠. 본분에 충실하고 본업을 잘하고 하면 알아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고 투자까지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빨리 되려면은 내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일. 왜냐면 이제 자본가라는 거는 이제 급여 주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나머지 지가 다 먹는 거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게 이런 게 있죠. 뭔가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야죠. 이제 뭔가 있어야지 뭐 파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파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할 훌륭한 인재들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대충 이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당신 업무에서 상당 경제 올라가야지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일단 이거 봐봐, 상품 서비스. 근데 이제 일단 기존의 상품 서비스는 뭐가 나아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근데 그게 이제 내 눈에 보여야죠, 이게. 오케이, 제가 마켓 리더야. 쟤는 저렇게 하고 있어. 쟤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 근데 이것도 그 잘 될 것 같아라는 것이 맞을 확률이 내가 경제 올라야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재, 나랑 같이 일할 사람도 내 업무 능력과 평판을 보고 나한테 이제 오는 거거든요. 네? 예,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내가 이러면 이제 이 회사에 일하다가 나가서 내 걸 찾았어.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는 내가 전 직장에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가 결국은 이제 많거든요. 나랑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럼 걔도 나를 보겠죠. 저 새끼랑 하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예. 근데 이제 그래 뭐 쟤랑 같이 일해봤는데 일도 멀쩡하고 착실하고 이제 성실한 친구고 아이디어도 좋아. 야, 그래 한번 같이 가봅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저 신사업이 말이 되고가 내가 보기 20%고 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8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업무 능력과 이제 평판 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통제 사업이 있어도 쟤랑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저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저거 가지고 얘랑 같이 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최악의 경우에는 그죠. 예. 그러니까 신사업의 구성보다는 그 사람의 그게 훨씬 능력을- 중요하죠. 그게 훨씬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80이야 90이라고 봐야 돼요. 90 내가 보기에는 거의. 예, 그렇죠. 아무리 뭐 그 사업이 기똥차 보이고 좋다 보인다 하더라도 쟤랑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도 물론 배워야 되지만 내 본업에서 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여기 봐봐. 킬빌 보셨어요? 킬빌? 아, 킬빌 봤죠. 저는. 킬빌. 그래서 이제 어때요? 어떤 영화예요? 이게 잔인한 영화인데 유마 서머니 이제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백발 할배한테 가거든요. 근데 백발 할배가 그녀를 일단 거기 가지고 놀죠 일단. 예. 맞아요. 예, 이분도 그러니까 유마 서머니도 무술을 꽤 잘하는데 근데 이 할배랑 이제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업무에서 더 그랜드 마스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랜드 마스터. 예. 그럼 소극적으로는 어떤 회사에는 일 잘하는 사람 매우 귀하니까 승진 이직으로 몰가서 올릴 수 있다. 적극적 효과는 장인이 되어서 그 업무 지식, 능력, 네트워크, 노하우가 있어야지 새로운 시장 기회 발굴을 하고 인재와 돈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작가님 그러면 저랑 동훈님 이직해도 괜찮습니까? 하세요. 네. 잠깐만. 이렇게 민감한 그게 아니라 이제 내 말이 이거죠. 이제 그 두 분은 갑자기 이직하고 싶어지는데요. 아니 내 말은 두 분 이직하셔도 이제 환영 받으실 인재라라는 거죠. 제 말은. 야. 내 말은 그 말이었죠. 그러니까. 네.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 들으시면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